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필 팟캐스트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엄청 감동적이고 또 어필에서 보고 리뷰를 하면 좋겠다는 뜨거운 요청이 들어온 영화를 함께 보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어필에서 일하고 있는 정입니다. 저는 어필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앤디입니다. 네, 저는 어필의 25기입니다. 레아입니다. 저도 어필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김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온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간단히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의 맥락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화문에서 보고 온 영화는 나의 올드 오크인데요. For you. Alright, lad. How come they're getting all that stuff? Well, they've lost everything. They've left a war zone. Why didn't you tell us these were coming? You better delete that photo. They're just kids, man. Let them get in the house and get settled, man. This has become a dumping ground, lads. 켄 로치 감독의 영화이고 배경은 소위 브렉싯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후인 2016년이고요. 일반적인 대중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지역인 영국의 북동부에 소재한 티스사이드 지역의 더럼주에서 펼쳐집니다. 굉장히 수상 이력이 화려하신 감독님이시지만 나의 올드 오크로도 2023년에는 50회 겐트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을 하셨고 35회 펌스 스프링스 국제영화제에서 Bridging the Borders 상으로 특별 언급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줄거리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80년대 판광 폐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굉장히 느리고 고통스럽게 소태를 겪고 있는 한 마을에 가족이 들어오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가족은 아무 가족이 아니라 시리아 난민 가족의 도착이라서 굉장히 이 마을에서 외국인 혐오에 도화선이 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왜 나의 올드 오크일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 주인공인 TJ가 낡은 펍, 이제 영국에서는 펍 문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펍은 이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살아있는, 그래도 조금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펍의 이름이 올드 오크이고 이제 소수의 단골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이 난민 가족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뱉고 이제 표출을 하면서 이 난민 혐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여주인공 야라가 난민인 동시에 사진작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도 이 공동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가지고 우정과 연대에 대한 영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포를 하지 않으면서 영화 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완벽하게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앤디랑 조이한테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논의를 찾아서라는 한국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논의를 찾아서라는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태권도장을 유준상 배우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파키스탄 노동자가 찾아와서 한번 대련을 하자. 그래서 이제 대련을 하는데 유준상이 져요. 그래서 그 태권도장이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하는데 논의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다른 파키스탄 노동자랑 이제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정이 싹 트면서 약간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우정을 기린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안산이나 인천이나 고로디지털단이나 이런 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난민 관련한 영화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난민 영화들은 뭔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호소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해서 만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올드 오크 같은 영화는 생각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이렇게 억지로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부분을 강조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없었던 점이 오히려 저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어떤 난민이라는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관점에서 영화를 제작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분 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막 도와야 되고 막 당위성을 굉장히 주장하거나 아니면 막 그 처참한 현실을 강조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되게 잔잔하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 점이 인상 깊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어필에서 5개월 정도 지금 일을 한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이 영화를 만나게 돼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어필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사실 시리아 난민 역할인 야라에게만 감정이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펍에 모이는 그 단골들이 너무너무 밉게만 느껴진다든지 또는 점점 이제 난민들을 도우면서 본인의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 TJ에게도 왜 그냥 이제 주인공인데 계속 돕기만 하지 왜 약간 고민이 생길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필에서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일을 하시는 것도 보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 비영리 기구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지를 두 눈을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역할들을 보니까 그 감정선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 공익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더 잘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감명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TJ가 이제 그 펍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욕을 막 하고 난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거의 혐오 표현만 써가면서 되게 상식적이지 못한 얘기들을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 좀 가서는 약간 메시지를 말하기도 하고 되게 TJ의 되게 입체적인 면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이 사람이 이제 돕기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니고 모두가 그렇듯이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난민들을 돕는 좀 입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로 나왔다니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난민들을 돕는 사람이 겪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막 뭐라고 그러지? 메인 테마는 아니지만 레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여자분 있잖아요. 같이 이제 TJ랑 같이 이제 집집 시리아 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TJ가 이제 그 여자분한테 동네 아이들한테도 조금 신경을 써라. 왜냐면 이제 그 영화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시리아 여자아이한테 자전거를 배달해 주는데 동네 애들이 그거를 쳐다보다가 나는 왜 안 줘요? 나도 자전거 갖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 거를 듣고 그래, TJ가 신경이 쓰여서 그 여자분한테 동네 애들도 좀 챙겨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파! 나는 지금 내 한계치를 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넌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는 게 되게 이렇게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 점도 되게 좀 공감하면서 봤다고 해야 되나? 레아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화에서 보면 이제 갈등의 축이 두 가지로 펼쳐진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난민을 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과 그냥 일반 시민들, 왜 우리도 힘든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돕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난민들을 불편해하는 시민들과 또 난민들 간의 갈등이 이제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엄청 심각한 범죄 수준은 아닌데 정말 짜잘하게 정말 너무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혐오 발언들을 당사자에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난민을 돕는 TJ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막 하잖아요. 너무 현실감 있게 좀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갈등의 그런 배경에 있어서 조금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경에는 이 3부작 자체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조금 더 쉬워지는데요. 이 3부작 자체가 영국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난민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영국 전체적으로 국내 정치를 봤을 때 소외되고 있는 북동부 지역 주민들의 그런 서운함 또 그런 지점에서 나오는 난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백래시라고 해야 되나? 미움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스포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대사 중에 정부에게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 입장에서 왜 우리는 위로 보지 못하고 위로 어떤 요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아래로 이제 소수자들이나 난민들을 탓하느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사이드 지역이 어딘지를 보면 영국
지도를 이렇게 보셨을 때 거의 제일 위 북부에 있거든요. 그 영화 첫 장면부터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굉장히 날씨가 또 흐리고 그렇게 막 엄청 밝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지역 자체가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광산, 그러니까 1900년대 굉장히 중공업, 조선, 광업, 제철, 석유화학 등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던 본거지였다가 이제 1980년대쯤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고 개발도상국 쪽으로 대기업들이 공장들을 많이 옮기면서 그 굉장히 많던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는 노조도 없고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제조업 일자리는 10만 개 정도가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힘이 강했던 지역이었는데 급격하게 그 노조가 사라지고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 또 기본적 자격, 심지어는 정부에서 오는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정책 자체도 자금이 굉장히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특별하게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난민 혐오자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몇 세대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고 영국 정부로서는 약간 외면당한 이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 TJ와 어떻게 보면 대척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난민분들을 되게 배척하는 입장에 있었던 친구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TJ가 아이들을 도울 때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영국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굶는 아이들이 생기다니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을에서 같은 어떤 어린 시절을 공유하고 자랐던 두 사람이지만 그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어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어떻게 공감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일방적으로 비난을 해서 영화를 대립의 구조를 강조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언급을 해줬던 게 저는 오히려 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휴먼 드라마를 보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경제적 문제로 약간 그 난민들을 좀 배척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에서 한국 아파트가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로 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먹을 걸 나눠줘요. 근데 이제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이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몇 명은 반대를 하지만 대다수들은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한데 내쫓자. 그래서 이병헌이 이제 앞장서서 내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약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일단 풍족해야 난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내면에 있던 좀 이기적인 그런 본성들이 더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은 지역도 이제 거기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진짜 정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은 그냥 다 곳간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유럽은 모든 나라에서 이게 다 이제 넘칠 것 같은데 사실은 유럽이라는 것도 너무 큰 개념이고 거기도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고 왜냐면 동유럽이랑 또 그런 서유럽이랑 다르잖아요. 영국이랑도 다를 거고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뭐 수도냐 아니면은 이런 여기 영화 배경이 되는 도시처럼 지방 뭐 시골 이런 곳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엄청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뭐라 그러지?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들이 단순하게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게 유럽에서 난민을 받았다가
유럽이 큰일 났고 그래서 우리도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이제 심각해지고 서울의 상황이랑 또 지방 도시의 상황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도시가 아니면 사실 뭐 그런 뭐 농촌이나 농어촌 지역일수록 되게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인구가 이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주민들이 없으면은 거기는 뭐 거의 유지가 안 될 정도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 되게 많이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그런 경제적으로 옛날에는 엄청나게 뭐랄까 잘던 동네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오히려 우익 세력한테 더 이제 마음을 줘버리는 그런 일들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생각났던 거는 우리나라의 아프간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울산에 조선소에 되게 많이 취업을 하셔서 거기에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안 좋아했다. 근데 거기 마침 그때 이제 울산의 교육감님이 되게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아이들이 어쨌든 등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사인에서 그 1년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가서 다시 취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진짜 막 눈물이 막 되게 나더라고요. 반대를 되게 많이 했지만 중간중간에 애쓰신 분들을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영화에서 봤던 그런 TJ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시사인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거 중앙정부에서 던진 폭탄을 우리한테 그냥 감당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잘 해냈다 이렇게 스스로 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그런 희망,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감동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난민 범죄율이 높다는 그 통계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이제 외국인 검거 인원 지수가 가장 높았는데 그때 외국인 10만 명당 검거 인원이 1,591명이었어요. 그리고 내국인의 10만 명당 검거 인원은 3,524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내국인 범죄 발생률이 더 높았다라는 부분을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유럽에 난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율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많은 난민이 이제 인정됐던 연도가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 오히려 범죄율이 9.6%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사인 기사를 굉장히 잘 읽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때 한방말 갔을 때 맞아요.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을 직접 뵀었고 저도 그때 그 아기가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한방마을은 인천에 있는 곳인데 거기 그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프간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정착을 하셔가지고 살고 계셔서 저희가 가서 이제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추억도 되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이슈였는데 직접 또 이렇게 뵙고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점께서 사실 회사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게 친구를 만드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친구들이랑 우리가 자주 밥을 먹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 같이 먹는 것,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도 테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이 시사인 기사에서도 교육감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너무 학부모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수업도 따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급식도 따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뭐 학교는 배우는 곳이니까 수업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급식을 따로 하는 걸 얘기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아이들이 서로 친구를 만들고 대화를 하는 시간은 사실은 급식 시간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급식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근데 영화에서도 사실 그 함께 먹는 경험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또 그냥 그 시간을 뭔가 딱히 큰 목적이 없고 뭐 이뤄야 되는 어떤 압박감이 없고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한국에서의 그 밥 먹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밥 먹는 경험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그 공적 공간의 중요성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한번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어로는 hanging out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룬 적이 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점점 너무 목적 지향적 그러니까 결과 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만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실 친구를 금방 만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혐오가 훨씬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서로 야라랑 TJ의 어떤 중요한 가족이나 그 존재가 죽었을 때 같이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의 음식을 나눠주면서 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어떻게 아픔을 공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상에서 물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좋은 경험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 아픔을 공유할 때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에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사람이 기쁠 때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구나 즐거운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마음이 풀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픈 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영화상에서도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로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마라라는 의미를 뜻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울산 특별기여자분들하고 그 동네에서 그 전통빵 볼란이었던가요? 그걸 나눠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주민분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어떻게 보면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얘기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르르 풀리더라라는 그냥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서로 마라가 되면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안 좋은 마음이라던가 편견이라던가 몰라서 생겼던 오해 같은 걸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너무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마라가 서로에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사실 더 따뜻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NGO에서 일을 하니까 되게 그런 거에 한계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 어필에서 이제 하는 일들은 난민분들을 이제 최전선에서 난민 인정 절차를 이제 지원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제이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난민분들을 우리는 정으로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선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이 있는 대화 막 이때 박해가 어땠죠 이런 거 말고 법원에 내는 서면에 써야 되는 그런 얘기들 말고 진짜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조금 더 친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시간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이제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너무 명백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희망은 서울에 없다 알고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서울을 막 지금 확산하려는 시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서울을 아무리 키워봤자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정말 희망은 정말 그런 약자들의 연대에서 올 수밖에. 저는 근데 뭐 이렇게 느꼈다라기보다는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어제 저희 사무실에 낯선 분이 찾아오셨잖아요. 공항에서 바로 오셨다고. 공항에 계셨던 분이. 예, 네. 바로 아무튼 여기 앞에 이제 뭘 먹고 왔더니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차비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사무실로 이제 저희 정 변호사님이 오셔서 저분이 차비가 없다 이랬는데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낯선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돈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이렇게 선뜻 돈을 다 꺼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되게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이 정도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되게 이렇게 머릿속에 약간 사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딱 남았어요. 나머지 3주 동안 더 이제 하면서 그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말이 아까 뭐지 같이 먹으면 뭐였지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핵심 문구처럼 나오는 게 같이 먹으면 함께 강해진다. 함께 강해진다 이 말이 나요. 사실은 어필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잘하는 게 같이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어필해서 진짜 같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셔가지고 집에 있는 소중한 식량들을 지금 이제 사무실에 가져오시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같이 먹는 일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네, 앞으로도 같이 잘 먹읍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팟캐스트에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싶었거든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영국 정부에서 이제 정책 형성에 있어서 소외된 이들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이 했던 대사들이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지점들이 인상 깊었는지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찰리셨나요? 그 와이프분께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사실은 굉장히 악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메인 나쁜 역할의 사람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되게 입체적인 역할이셨는데 저는 사실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뒷방을 한 번만 써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되게 큰 스토리 라인의 일부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 와이프랑 거기서 약혼식도 했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못 쓰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실용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오히려 저는 감정 중에서 실망감? 그 의리에 대한 실망? 의리를 지키지 못함에 대한 실망이 되게 사람한테는 엄청난 효과를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찰리가 나머지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그렇게 막 마음이 나쁘고 특히 이제 혐오 표현을 하고 막 그 사람 중에서는 앞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에 참여하게 되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의 동기부여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망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나는 안 해주고 나에 대한 의리는 지키지 않고 저 모르는 여자한테는 지켜? 이렇게 됐던 게 실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실망감에 대해서도 온전하고 합리적이고 조금은 덜 파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서 되게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사회지만 사람들이 본인이 왜 실망을 했고 또 어떻게 미래에는 우리가 화합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망, 희망, 라임이 많네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이유를 그럼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어때요? 네, 조이부터. 인간적인 난민 영화? 호소하지 않는 난민 영화를 잔잔하게 다음 주가 저희 설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족분들이랑 모여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잔잔한 휴먼 다큐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가족들이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이해되는 영화. 모든 역할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들 한 번쯤은 보시면 심지어 되게 내가 미워해야 될 것 같은데 못 미워하겠는 그런 역할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에 숨겨진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여자 주인공이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정작 난민이 되지 못한 그 아버지는 거기 남아서
고문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난민뿐만이 아니라 난민 그 뒤에 숨겨진 남아있는 가족들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을 한 번쯤 다시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뉴스가 지겨우신 분들은 꼭 보면 좋겠다. 저는 어쨌든 굉장히 뭐랄까 좀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감독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의도적이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성명서를 써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입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감독이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인물들의 입을 빌려서 했고, 근데 이제 뉴스는 되게 단편적으로 아무런 소식 아니면 희망적인데 뭔가 왜 개연성 없이 뭔가 되게 그냥 좋은 소식 막 그런 거를 이제 들려주기 마련인데, 보다 보면은 진짜 좀 이렇게 서서히 희망이 차오를 수 있는 그런 너무 동화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너무 지겨우신 분들은 꼭 보시고 조금 실망이 아니라 좀 희망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나의 올드 오크 여기 포스터도 붙여놨는데 이름을 까먹으셔서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영화관 들어가는데 저걸 주는데 이거 왜 주지? 이랬는데 영화 보고 나서 다 막 너무 좋다, 막 포스터 다 붙여놓을 거야 막 이러고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 또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